양산TV 안녕하십니까. 양산TV 김PD입니다.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날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시 북구청장에 당선된 인물은 다름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100여 세대를 직접 건립하여 무상으로 양산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약속했던 오태원 당시 계담종합건설 대표입니다. 오태원 씨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일 지방선거 때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태원 북구청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고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가장 적었습니다. 재산 공개 내용 노준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고향 양산시에 공공주택을 지어 통큰 기부를 약속해 화제를 모았던 오태원 북구청장. 지방선거 당선자 중 최고 재력가임이 확인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자료를 보면 부산 지역 선출직 공직자 57명 가운데 오태원 북구청장이 226억 6,700여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150억 정도 이거는 아파트 100세대 양산에 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어차피 내년 초나 올 연말에 정도 당연히 건너가야 될 그런 돈. 주식회사 계담종합건설 대표이사 오태원과 당시 양산시장 김일건 사이의 양해각서는 선거를 불과 6개월을 앞두고 체결되었습니다. 양산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짜가 12월 13일입니다. 지금 보이는 국제신문 보도일자는 2021년 12월 6일자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북구청장의 출마를 이미 고려하고 있으면서 100억 상당 공공임대주택을 무상 건립하여 양산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왕이면 자신이 출마를 하려고 하는 부산시 북구에 100억을 기부하지 왜 양산에 할까라는 의문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양산이 고향이라서 그렇다고요? 그런 마음이었다면 정말 존경받아야 할 분입니다. 하지만 기부를 해야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100억 상당 기부 방식은 당시 각종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상당히 긍정적인 인지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듯합니다. 특히 KNN 방송의 경우 기부자가 6, 7년 전 자녀 결혼식에서 했던 기부 약속 영상까지 입수하여 방송하는가 하면 직접 기부자의 일선 현장에서의 모습과 인터뷰 취재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취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로 공천받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북구청장으로 당선되는 데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6일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고향 양산시에 공공주택을 지어 통큰 기부를 약속해 화제를 모았던 오태원 북구청장. 6일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고향 양산시에 공공주택을 지어 통큰 기부를 약속해 화제를 모았던 오태원 북구청장. 6일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고향 양산시에 공공주택을 지어 통큰 기부를 약속해 화제를 모았던 오태원 북구청장. 가장 많았습니다. 150억 정도 이거는 아파트 100세대 양산에 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어차피 내년 초나 올 연말에 정도 당연히 건너가야 될 그런 돈. 하지만 현재 오태원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구청장직을 잃게 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현재 항소 중인 것으로 압니다.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오 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오태원 씨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100억 상당 기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당시 이해되지 않는 기부 방식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산시의회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00억 상당 기부 방식에서 양산시가 부담해야 할 12억 상당의 예산을 내놓으라고 김일건 당시 시장이
예산안을 올렸는데 이게 막히게 됩니다. 당시 시의원들이 제동을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도 자리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회계과장 오기 전에 잠시, 질문 좀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현 상태가 유수지죠? 네. 복귀를 해서 캐노피 구조를 해가지고 건축을 할 건데 이 캐노피 구조 하는데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했던 금액보다는 더 넣어지 싶은데 제가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상 추이를 보더라도 50억 정도가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이 되었길래 나무 유수지 비롯히 공사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거 공사 금액의 단가가 조금 약하게 책정된 이유는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그 부가세를 시공자한테 주지 않고 단지 그 기부자가 전부 다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과되는 그 사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과되는 경원가에서 금액을 계산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공사 금액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4배 차이가 나는데 아까 30몇 했습니까? 36억 2천만 원으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그 36억이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입찰하고 있는 모든 캐노피 구조가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건데 그쪽에서 계단건설에서는 100억이라는 것을 해물로 이렇게 기부한다는 게 딱 정해져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토지에 대한 위치 선정은 우리 양산시가 하는 겁니다. 시유지가 될 수도 있고 사유지를 시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짓게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임대를 했을 때, 네. 결정했을 때 유지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우리 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생각한다면 이거 쉽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 우리 관내에 LH에서 분양한 데 미분양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주택들을 매입회가 갖고 있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차라리 100억을 우리가 현금 기증을 받아가 100억 상당을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추가 비용하는 것까지 보태가 LH하고 임대계약을 해놓고 우선순위를 부루환경이나 청소년, 청년, 신혼부부 이런 데 사실은 배정을 해주면은 아는데 지금 100세대에 100억 상당이라고 하셨는데 행정 절차하고 착공 후 그 완공까지 몇 년이 걸릴 텐데 이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그거는 내가 기부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100억 원으로 한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기 그 기부자께서는 100세대가 아니라 150세대까지도 할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100세대 정도를 건립해서 기부하는 데는 그 단가가 상승된다든지 물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예산을 몇십억을 드리잖아요. 드리고 이분이 어떻게든 저희랑 이제 양해 각서까지 적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해 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양해각서까지는 지금 강제적인 효력이 없죠. 강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만은 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이 되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때 업무 협약을 할 때는 네.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명쾌하게 지금 해가지고 제가 책임 소재를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그 기부자의 행보를 보고 있는데 뭐 정치인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분도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하시면서 기부 약속을 하시는 건데 이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된다면 양산시의 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저는 명쾌하게 이 부분이 좀 이 변동 가능성 폭이 좀 작아져야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배정을 하고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하지. 거기 이 예산에 우리 투여되는 거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 확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 이때가 행정이 이런 방식으로 해왔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권은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권은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참 간만에 시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듯 했고 제대로 된 시의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일 뒤 개최된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갑자기 나머지 한 건인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권은 소요예산, 기부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불승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석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의원입니다. 2월 28일 제1차 예산 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불승인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권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시의원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서는 그간 입지 조건과 시유지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측면을 고려하는 등 고심 끝에 본 사업부지를 선정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불명확한 사업비와 기부 규모, 건립 후 운영관리 방식에 대한 미비점 등의 문제점은 기부자와 협약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을 계기로 양산시의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소년, 소녀 가정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하는 등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권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본원은 원안에 대한 반대 토론과 수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김효진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었고 우리 기부자의 의사는 충분히 존중하고 그 의사는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양산시 의회에서 충분히 지적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의회에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는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단호하게 끊어줄 것은 끊어주고 그 끊어줌으로 인해서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또 새롭게 고쳐서 또 돌아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양산시 주 계담 종합건설 양해각서 동의안. 이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언제든지 저희는 사업자의 선의를 100%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들은 마련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계담에서 이후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양해각서는 불완전한 우리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우리 공제사 심의를 할 때도 좀 더 명확하게. 반갑습니다. 서창 서주동 출신 서진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산상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손녀 가정들이 100여 세대가 되는 집단 거주시설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 본인들은, 우리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외부의 시선을 차갑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단건설 사장님과 우리 시장님께서 협의를 잘 하셔서 지정기탁하는 형태로 현금으로 받아서 시간이 한두 달 더 걸리고, 심지어 저희들 임기가 올 6월 말이니까 7월 이후에 새로운 민선 8기가 들어와서 공유재산 심의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불과 4, 5개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누릴 수 있는 효과는 그보다 더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지난번 양해각서 체결 후에 기자회견하고 관련 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당초에 현금 기증을 제의했으나 여러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임대주택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시장님하고 기부 의사를 밝히신 분하고 협의를 한다면은 현금 기증 조건을 달고 현금 기증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2020년도 수시공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자, 투표 안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포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부결되었던 예산을 바로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185회 양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불승인되어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공동주택과 소관,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본 사업이 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됨에 따라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 건축기획 용역비 4,010만 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8억 2,200만 원을 세출 예산에 다시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관련 특별위원회 최종심사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예간 삭감액 20억 510만 원을 11억 4,300만 원으로 수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조를 지켰던 당시 시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한 명도 시의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결국 이 예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었고 우리 쪽에서는 그쪽에 지금 외에는 답이 없다. 이제 그리고 그렇다면은 100채가 안 돼도 좋으니까 뭐 100억에 상당한 만큼 지어주면 안 되겠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게 물가 오르고 어렵다면은 저 불우한 쪽을 위해서 우리 뭐 복지재단에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꼭 100억이 아니더라도 뭐 현금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또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또 살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저희가 제시했던 것 같은데 기부자께서는 원래 생각하셨던 것 100억에 100채에서 아직 뭐 의견 변화가 없으시고 다른 거는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다시 기부계획서를
그건 어렵다. 시에서 돈 넣는 것도 어렵고, 그 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달라. 그래야 보내는데 아직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4일 날 본회의 때 예. 11억 4,300만 원이 수료가 발의되어서 통과됐거든요. 예, 감리비, 설계비 아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이게 어느 정도 지출이 돼? 지금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못하지요. 왜냐면은 그 사업이 기부 계획이 안 들어왔는데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면 그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부 계획서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명시효를 시켜놨거든요. 예산을 작년 올해로 그냥 시켜놨는데 이것도 후반기에는 어떤 삭감이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답이 없는데 계속 놔두면은 의원님들도 왜 돈을 쓸 듯이 묶어두느냐 할 수도 있고, 설령 뭐 사업이 진행되면 다음에 추경에 다시 편성도 가능한 거니까 그지. 그냥 괜히 돈이 갖고 있는 거는 좀 일단 후반기쯤에는 저걸 추경 때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좀 계속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삭감하고 다시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게 맞는지. 현재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현재 열심히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며 2024년 내년 12월이면 완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기부 확약서는 받지도 못하고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양해각서 하나에 노란한 것이라면 양산 시민 모두의 자존감에 큰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혈세로 월급 주고 시의원 시켜놨더니 정성을 다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청 비서실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 지역 언론사 양산TV의 김경태 PD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비서실장님 자리에 계실까요? 저희 시장님. 예, 그러면 내가 오태원 구청장님 앞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네. 네, 양산TV 이름으로 지금 공문을 보내드리는데요. 예. 한번 보시고 구청장님께 꼭 좀 전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양산TV는 끝까지 어떤 결말이 나는지 선량한 양산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